안녕하세요.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 유니시티 코리아 영어부 조수진입니다. 하루하루를 변화하는 날씨만큼 또 새로운 변화로 바쁜 6월인데요. 바쁜 일상의 하루 중에서도 매주 수요일 3시에는 유니시티 온라인 방송과 함께 또 차 한잔의 여유 어떠세요? 네,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유니시티 탑리더 스페셜 인터뷰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이어받아서요. 오늘은 더 특별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유니시티에는 MJ를 대표하는 차세대 리더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열정적으로 사업에 몰두하여 또 곧 다이아몬드로 되시는 두 분의 차세대 리더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줄 수 있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시티 MJ 차세대 리더 특집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정훈 사장님, 이철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사장님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코리아 차세대 리더 최연소 다이아몬드 이정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의사 최초 다이아몬드이자 엄밀히 말하면 생일이 12월이기 때문에 최연소 다이아몬드인 이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최연소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십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또 보시고 사장님들을 처음 보시고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또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두 분을 보시고 궁금함이 또 커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사장님들을 처음 뵙기는 했는데요. 저는 그 인스타그램, 그 유튜브로 사장님들의 강의를 미리 접해서 두 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사장님들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이거 하나는 내가 표현을 하고 가야겠다, 아니면 이 정도의 메시지는 제가 전달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유니시티는 나의 삶이다. 이 메시지는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전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철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참 재밌다라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네. 유니시티라고 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이거 하나의 메시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메시지가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지 마지막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본론적으로 또 사장님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분께서 유니시티를 만난 지 약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텐데요. 예전에 사장님께 20대에 유니시티를 만나게 됐고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고 또 아까 소개하셨던 것처럼 수의사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니시티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정훈 사장님 먼저. 네, 저는 유니시티를 사실 대기업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도구를 찾던 과정 중에 만났습니다. 대기업 이제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였고 그리고 퇴직금을 1억 5천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28살이었지만 51살부터가 걱정이 되어서 유니시티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면서 또 주위에 반대가 있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반대라기보다는 전 사실 엄청 큰 비즈니스로 봤기 때문에 가족이랑 비즈니스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이제 병환 때문에 부득이 제품을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제 인천에서 전주로 내려갔고 그 전주에서 아버지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옆에 있던 어머니한테 육두문자를 정신 넉 떨어진 새끼가 하라는 네, 방송 역시 삑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나와서 뻘짓거리 그리고 이제 호적을 파버려라. 네. 그랬던 두 분이 이제 어머니죠, 명확하게는. 그랬던 분이 호적을 유니시티에 드러나서. 어머님도 지금 현재 프레시덴셜 사파이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달에 이제 루비 직급 도전하고 계셔서 네. 6월 달에 이제 방송 나가는 시점이면 아마 육두문자 하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또 루비로
네, 멋진 가족 사업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철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정훈 사장님이 절친한 친구이셨고 유니시티를 소개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유니시티를 하실 만큼 이정훈 사장님이 또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제가 처음에 했었던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이정훈 대표님은 저에게 한 번도 유니시티 사업을 권했거나 소개해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정훈 대표님이 그 유니시티를 통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도 저 일이 뭘까가 궁금했고 저걸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사장님. 네.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이렇게 또 그런 계기로 유니시티를 20대에 만나서 지금은 30대 네, 최연소긴 하지만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 6년,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분명히 어려웠던 시간도 있을 거고요. 슬럼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슬럼프를 빠지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극복을 했던 슬럼프는 저는 딱히 슬럼프가 없었고요. 정말요? 이희철 사장님이 네. 아마 슬럼프는 아마 또 제 전공이다 보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유니시티가 정말 트렌드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이유는 슬럼프가요,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너무 잘 돼서 슬럼프였던 적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이뤄낸 것에 비해 과분한 것을 얻다 보니까 느껴지는 슬럼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도 작년, 재작년 때쯤에가 저한테는 사실 가장 큰 슬럼프였지 않나 싶어요.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과분한 팀원, 비즈니스의 확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으려다 보니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그 과정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메리트가 저는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 길을 걸어봤던 그분들 옆에 함께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 너무 재밌게 비즈니스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그 슬럼프를 또 함께였기 때문에 그 극복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비즈니스를 안내해주고 이미 그 과정을 사실 네트워크가 아니고서야 누군가가 나의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책임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을 텐데 네트워크 사업은 결국엔 누군가를 성공시킨 뒤에 내가 그 성공을 함께 하는 거라다 보니까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이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 주다 보니까 참 이 한마디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그 과정이 있었다. 그게 너무 참 좋았고 따뜻했고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슬럼프를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참 우습죠. 슬럼프가 잘 돼서 문제라니. 충분히 슬럼프가 안 될 때도 오지만 또 가장 좋을 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그 함께 이정훈 사장님도 계셨을까요? 네. 네, 이정훈 사장님은 뭐라고 사장님에게 격려를 해주셨나요? 궁금한데요? 네, 방송에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좀 듣는 걸로 하고요, 사장님. 이정훈 사장님에게는 그렇다면 슬럼프에 빠진 적이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는 동안 좀 재밌었던 일 많으시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꼽자라고 하면 사실 네. 이제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이희철 이제 대표님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타공인 베스트 프렌드인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를 10년 동안 얘기했다가 유니시티에서 처음 간 게 하와이였어요. 이번 혹시 5월에 갔던 4년 4년 전에? 하와이가 네. 그래서 이제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20살 때부터 가자 했었던 해외여행을 유니시티를 해서야 비로소 가게 된 그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여행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 저희 가족은 이제 그 전에 2014년도에 미국 여행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3주 동안 7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여행의 결단이 왜 있었냐면 어차피 다들 대기업 취업하면 돈이 있어도 시간 없어서 못 간다. 마지막 여행이다 생각하고 갔다 오자 했는데 또다시 가족 여행을 하게 된 곳도 그 4년 전 하와이였어요. 너무나 행복한 비즈니스 아닌가. 4년 전에 하와이를 갔고 이번 5월에 또 같이 가지 않으셨나요, 사장님? 또 같이 갔다. 네,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끌어당김의 힘이 유니시티에서 발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4년 전에가 이정훈 대표님 가족의 가족여행이었으면요. 네. 이번 하와이 여행은 사실 저희 가족의 가족여행이었어가지고 네, 저는 또 다른 온 의미를 다 갖지 가족의 않았나. 진짜 네. 여행을 갈 수 저희도 있는. 가족여행이고 여기도 가족여행이고 네. 파트너 사람들도 또 가족여행이고. 사장님들이 저희가 서두에 말씀하셨던 재밌는 유니시티 그 사업이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유니시티가 삶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접목이 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두 분께서는 현재 20대, 30대 유니시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유니시티 전에 전문직 그리고 대기업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유니시티로 건너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변화된 게 있을까요? 엄청 많이 바뀐 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유니시티 만났을 때는 신용카드도 없었고요. 네. 그 뚜벅이라고 하죠. 네. 차도 없었고요. 뭐 가진 게 진짜 아예 없었던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카드를 긁으면서 가격을 잘 보지 않게 되고 네? 뭐 당연히 차는 이제 여러 번 바꿔서 네. 그렇게 이제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커요. 왜냐면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었던 시기에 그 자본주의에 의해서 네. 좀 힘들었었던 과정도 있다 보니까 돈이라는 가치가 그냥 막연하게 돈이 많아서 좋다라기보단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삶의 스타일도 바뀌었고 사실 취미생활이라는 게 제가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왜냐면 삶에 자꾸 이제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유니시티가 삶이다. 전 유니시티 하는 것 뿐인데 골프를 매월 쳐야 돼요. 근데 매월 치는 게 의무감에 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자리에서밖에 못 보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또 그렇게 골프를 치는 삶으로 바뀌었고 네, 뭐 일과 취미와 삶을 전부 다 네. 선생님 말씀 주신 것대로 일과 그리고 경제적 자유로 인해서 네. 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네요. 그럼 우리 이철 사장님에게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약 6년 정도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면서 유니시티를 막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이제는 다이아몬드가 되셨잖아요. 정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변화된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요. 수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가 가장 큰 변화이지 네. 않을까 싶네요. 강아지, 고양이랑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참 단순히 그냥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수의사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유닛을 만나기 이전에는 제가 하는 일을 의심했었던 적도 참 많아요. 내가 과연 진짜로 수의사로서 이 일을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가를 되게 의심했던 적이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MZ세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을 좋아서 하시는 분들 없을 거거든요. 결국엔 일로서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누군가는 그 중에 꿈을 쫓느라 돈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저 역시도 수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하는 일이 생계 수단이 되니까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분명 전 짜투리 시간을 써서 일을 했고요. 점점 조금씩 시간의 분배를 유니시티에 기울였을 뿐인데 너무나 좋아하는 그 일을 이제는 취미생활로 정말 그 일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 게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분 좋은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저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사장님? 사실은 저는 아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취미로 회사를 다니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정말 본업이었던 그 수의사를 내 취미로 하신다고 하니 동물들이 더 사랑스럽고 예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또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따로 좀 상담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엔 수의사가 아니라고 아, 네. 네, 진료는 수의사이긴 알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그 젊은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삶의 일과 또 취미를 더 적절하게 균형을 찾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그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 워라밸이 어느 정도 그 균형이 잡혀서 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그냥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워라밸,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념이 다르겠지만
이 개념 자체 때문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개념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단어예요. 워라밸이라는 게. 근데 유니시티 안으로 그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여 오면 사실 제가 서두에서 일이 삶이기 때문에 유니시티가 삶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밸런스를 가진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을 할 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처럼 러브 앤 라이프 밸런스를 찾진 않잖아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몰입하잖아요. 목적이죠. 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러는 것처럼 일을 사랑하게 됐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온전한 밸런스, 균형 있는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님 오늘 영어를 많이 섞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충분한 이해가 가셨죠, 사장님? 예, 아니 뭐 저도 못지 않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니시티 사업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워라밸이 된다는 말씀 또 주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을 잠깐 뵀지만 그리고 짧은 얘기를 나눴지만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사장님들의 습관에 대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평소에 사장님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혹시 지속적으로 하시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성공 습관 같은? 네, 이자 사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수의사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부 잘할 거야 아니면 뭔가 능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참 흔들리기도 쉬운 사람이고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네트워크를 만나고 시스템을 접하면서 가장 빠르게 느꼈던 게 노는 물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껴요. 저는 그래서 생활 습관들 중에서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지라는 것보다 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도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책을 읽고 CD를 듣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스폰서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스폰서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땡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요? 평범했던 저의 버전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네. 똑같은 책을 다르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계속 몸을 위치를 있는 곳을 바꾸는 그거에 전 몰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도 성공자 주변에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과의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의 성장을 가져가는 것들이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사장님께서는 혹시 성공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인터뷰 때 박미주 대표님께서 하신 말처럼 사람이 책을 만들었지만 그 책이 다시금 사람을 만든다. 사실 인생을 바꾸는데 모든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책인데 저도 그 6년간의 과정 안에서 책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돼서 책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사장님들이 좀 큰 동기부여를 받거나 또 삶의 활력을 느꼈던 책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읽었다 다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강의 준비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인생의 바이블로 삶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가지 습관대로의 삶을 살았을 때 당연히 한 개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었던 시기가 이제 유니시티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책을 접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하게가 아니고 정해진 원칙대로 따라갈 수 있게 돼서 그 책을 그 또 책은 항상 이제 머리 조금 복잡하면은 필요한 부분마다 따로따로 읽어요. 뭐 주도적이 되어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필요한 때가 있을 때마다 혹시 사장님께서는 또 네, 이래서 네. 먼저 하는 게 좋다는 것 같아요. 같은 책을 저는 네.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항상 사실 책도 주변에 우리 보면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정보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도 어떤 책을 고르는 기준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참 중요하다라고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잡히는 대로의 책이 아니라 안내해 주신 책들을 주로 참고하고 읽다 보니까 좋아하는 책의 취향도 이미 비슷해져 버려서 저도 역시도 가장 좋았던 게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유니시티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안에 그 이야기가 똑같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냥 성공만을 추구하려도 해야 되는 그것들을 이 장소에서 몰입을 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더욱더 쉽게 빠르게 바뀔 수도 있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책이 저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성공을 배우려고 했으나 유니시티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커져버린. 네. 성공의 7가지 예. 이 책은 워낙 저희 또 유명한 책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 책을 또 추천을 해줄 만큼 사장님 두 분이 좋아하실 수 있는 책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책을 통해서 또 유니시티의 가치와 비전을 한 번 더 느껴주셨던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질문은 사장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장님들은 각자의 부가가치, 각자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어떤 걸 해주시고 계신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요즘 이제 브랜딩이 엄청 그렇죠.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브랜딩을 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제가 PD가 되면서부터 결핍이 가치가 되는 유니시티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개인 셀프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 됐구나라고 느끼거든요. 청년 실업의 문제를 실제로 당면을 했었던 개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저는 대기업을 취업을 했었지만 그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20, 30대를 보면 눈이 돌아가요. 저분들이 유니시티를 통해서 제발 인생을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에 대한 이야기들, 그건 저는 제가 바라봤던 가치가 그런 거지만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이제 불합리 때문에 집안에서 그냥 이제 청소하시고 밥하시고 아이 기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작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나서 능력을 펼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 근데 그분들이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환경에 있었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굉장한 희망을 보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개인의 브랜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혹시 이철 사장님께서는? 네, 저는 사실 앞에서도 서두에서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의 브랜드이긴 하지만도 이 수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는 책임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의사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도 어떤 때에서는 그냥 수의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고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물론 하지만 이런 상징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이 활용하려고도 해요. 공식적인 행사에서는요. 하지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방금 이정훈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스토리들의 주인공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고 하는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 깊게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사장님들 각각의 이게 혹시 어려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질문을 했는데 이미 사장님들 자체가 브랜딩을 하고 계시고 또 물론 또 완료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분명히 부분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사장님 두 분에게 또 궁금한 게 사실 저희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사장님들에게 오늘 많은 질문들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요지가 좀 많았었는데 최근 저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오프라인 행사가 아니라요. 온라인 행사로 하이브리드 컨벤션 그리고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스페셜 특강 같은 여러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준비를 하면서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디지털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장님들도 디지털 기반을 마련을 해서 또 사장님들이 하셨던 그 강의, 그 사업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네, 이렇게 지금 마련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활용하고 있고 그 활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들어볼까요?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그 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던 때가 네. 아까 전에 이정훈 대표님과 같이 골프를 칠 때였어요. 최종미 대표님, 박민주 대표님이 앞에서 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마음으로 그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가 와버리고 나서부터 줌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사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 거부감을 수반한다 생각하거든요. 익숙했던 거에서 바뀌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거부감이 드는데요. 코로나 때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도 원래 상담은 얼굴 보고 하는 거지를 처음으로 바꿔서 2대1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상담을 줌으로 이 안내하고 싶은 분끼리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3명이서 이제 각자 줌을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담을 했던 그 사장님이 지금 이번 달 4, 5, 6에 이제 PD 카운트를 마무리를 하셨어요. 줌으로 처음 만났던 분이 지금 네. 그럼 굉장한 이미 PD가 되셨다면 그 밑으로 멤버십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쪽 분들은 네. 지역과 이런 경계를 두지 않고요. 네. 심지어 리크루팅을 이제 상의만 입고 하시기도 하고 엄청난 잠옷 바지 편리함과 입으시고요. 함께, 네. 네, 그렇죠. 네, 잠옷바람으로 리크루팅을 하시기도 하고 김포에 계시면서도 강원도 그다음에 뭐 포항에 있는 분과 리크루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더 젊은 세대에 맞게도 더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용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김포든 광주든 그리고 서울이든 직접 가셨어야 됐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 네.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줌으로 또 사장님들이 미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멤버십이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네. 하루에 그럼 줌 미팅을 얼마나 하세요, 사장님? 셀 수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오프라인 미팅으로 진행을 한다면 까마득하네요. 못 돌아가요. 저희는 네. 이제 오프라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미팅 기반으로 오프라인 미팅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는 있으나 그 중간중간 이루어져야 되는 후속 조치랄지 아니면은 약간씩의 스킨십이나 터치 부분들이 줌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전국 비즈니스는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사장님들은 오늘 처음 사실 뵀지만 저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사장님들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뵌 듯한 느낌이었는데 혹시 줌 외에도 사장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도구가 온라인 도구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SNS를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속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바깥의 사회를 가더라도 이제는 명함이 필요 없는 시기가 왔잖아요. 내 SNS가 명함 그리고 내 커리어 자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굉장한 힘을 갖게 되는 시기라 보니까 기록을 하더라도 누군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와 약한 유대관계지만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시간의 축적 안에서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어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제가 기대했었던 효과는 아니에요. 저는 원래 핸드폰으로 이제 음원 파일들을 보내고 할 때 좀 번거로움도 있고 용량 부족도 있고 해서 그냥 좋은 강의들을 유튜브에 올려두면 링크만 보내주면 데이터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리크루팅을 한번 하고 다음 미팅을 갔는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를 검색의 이제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신뢰도와 공신력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고 관계에서도 이제 방금 조순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막 그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뭐 제가 연예인이라 이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게 좀 친밀도를 빨리 쌓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앞으로의 플랜으로 저는 블로그도 하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제 과정과 사고방식들을 전부 다 표현하는 것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 축적된 기록들을 통해서 과정 자체가 굉장한 힘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네. 사장님이 온라인을 어떻게 사업으로 또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함축적으로 또 SNS, 유튜브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팁이 더 있어요. 네. MZ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MZ세대는 뭐 줌이든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PC든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했을 때 요즘 그 디지털 튜터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 60대 사장님들께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써본 것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것들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핸드폰 한번 줘보실래요? 줌 하나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감사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줌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 나도 세상의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초기 단계에는 디지털 튜터의 포지션으로 사장님들에게 좀 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굉장한 비즈니스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디지털 튜터라는 게 그거는 이제 디지털 선생님, 그쵸 네. 사장님? 선생님이라는 얘기신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장님. 저희 이제 50대, 60대 또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이 온라인에 능숙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20, 30대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도움들이 많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또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들도 충분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유니시티에서는 또 20, 30대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젊은 세대의 사장님들께서는 유니시티 사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사장님 두 분들께서는 유니시티에 대한 그 가치와 비전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그분들에게 아직까지도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유니시티를 왜 해야 되는지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모바일과 마이셀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온라인으로 그리고 계속 나 스스로의 취향과 편리함을 추구하시는 선택들을 이어나가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도 너무나 그게 살면서 계속 개인주의라고 하는 걸로 살아오다 보니까 참 편리함을 많이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편리함을, 어떤 진로나 선택에 있어서도 참 편리함을 추구를 했는데 결국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외로워지더라고요.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혼자이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또 그 혼자가 문제가 돼버리는. 그래서도 유니시티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엔 만나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유니시티라고 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당신 삶에 있어서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 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이젠 모바일과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확장이 가능하지만 결국엔 그 끝에 그 혼자이기 때문에 썼던 편리함으로 인해 오는 단점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함께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도구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20, 30대 분들에겐 정말 필수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정우 사장님께서는 유니시티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MZ세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적 자유. 어차피 2잡, 3잡, N잡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걸 유니시티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찐 건강. 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온전하게 안녕할 수 있는 제가 아는 한 유일한 도구. 사장님들에게 지금 다음 질문은 유니시티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또 사장님께서는 해야 하는 이유에 또 유니시티 매력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그냥 유니시티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사장님? 우리 이종우 사장님 먼저.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한 단어요?
네, 한 단어로 한번 가볼까요? 유니시티 매력. 조금 어렵게. Make life better. 아, 좋습니다. 이철 사장님은요? 먼저 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철 사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중에서 함께라는 얘기와 네. 먼저 할 걸. 네, 그 일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함께 하시면서 또 생각의 닮음이 오신 것 같아요. 아까 책도 그러시고 또 많은 부분, 얘기하시는 많은 부분에 또 닮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시스템을 또 함께 하시고 유니시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 자유, 그리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메이크 라이프 베러가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네. 모든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네. 저는 그래서 놀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놀이터요, 사장님? 네. 그게 유니시티. 어떤 뜻일까요? 궁금한데요. 그냥 참 일로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함께 어울려 놀았을 뿐인데 참 재밌게 인생이 바뀌어 나가고 재밌게 갈수록 더 재밌는 인생이 펼쳐 나가고 하는 네. 부분이 참 유니시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저에게는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파라다이스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유니시티 네. 그야말로 천국이다. 네. 유니시티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유니시티는 놀이터다. 새로운 해석을 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또 인터뷰가 굉장히 멋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사장님들이 물론 다이아몬드로서 분명 지금도 리더로 계시지만 앞으로 사장님이 또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 어떤 리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네. 다이아몬드에서 글로벌 앰버서더까지 가장 빠르게 간 리더로 이제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걸 조금 이제 메시지로 드려보자면 전래동화처럼 구전으로 이어진 나의 과정이 세상에 아름다운 문화를 낳은 리더로 남고 싶습니다. 와, 이주 사장님 어떡하시라고 지금 너무나 네, 사장님의 얘기가 또 전래동화처럼 많은 분들의 또 얘기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거죠. 네, 우리 이철 사장님은 전 잘 따라간 사람이 네. 사실 그런 기보다요. 참 그냥 참 초심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또 고민의 거리가 달라지다 보니 삶이 달라지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유니시티를 만났는가를 잊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도 그 처음에 유니시티를 왜 만났으며 내가 유니시티를 통해 얻은 게 무엇인지를 그 감사함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장님 두 분의 정말 말씀이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앞으로 10년 뒤, 20년 후의 사장님들의 모습을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 오늘 방송을 이제 정말 하나의 질문만 남겨뒀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떨리기도 하고 네. 긴장되기도 하고 말이 꼬이기도 하고 네. 전혀 그러진 않으셨는데 사장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후회가 남는 자, 후회가 남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나 진짜 이거 얘기만은 하고 가야 되는데 못하고 갔다.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먼저 이렇게 넘겨도 되나요? 그럼 먼저 해주십시오. 네네. 전 뭐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요. 참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 참 많이 듭니다. 다만 그 처음이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유니시티가 주는 선물은 너무나 행복하게 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 즐거움과 재미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이 어떤지라기보단 내가 성장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무엇을 얻을지를 가슴 뛰게 재밌게 상상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참 멋진 분들과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행복을 같이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꼭 함께해요. 네, 이제 제 차례. 네. 네. 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진행을 하면서
항상 강의 때마다 외치는 메시지가 유니시티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예요. 저희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면서 세상은 그야말로 메이크 라이프 베러의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K-팝, K-드라마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K-유니시티가 전 세계를 메이크 라이프 베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그 뜻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이아몬드로서의 사장님들이 이제 10,000명의 다이아몬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8월이면은 또 유니시티 세계인의 축제 방콕 GLIC가 열리게 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사장님? 바로 그 무대에서, 그 축제의 무대에서 우리 사장님 두 분이 네, 그 주인공으로 또 서게 되시는데요. 그 설레임과 기대감이 또 너무 떨리실 것 같아요. 떨리시죠? 네. 네, 기대도 되실 것 같고요. 그 첫 무대이실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그 소감은 그날 저희가 듣겠지만 지금 그 2달이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 설레임과 그 기대감을 혹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떨리고요. 너무 설레고요. 제가 꿈꿨던 자리에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정말 또 행복하고요. 많은 분들이 유니시티를 통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100배, 1000배 이상의 가치를 그 안에서 담아 오셔서 정말 그야말로 또 다른 누군가의 꿈으로서 남아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 사장님도. 참 그런 큰 행사에 갈 때마다 그 저의 변천 과정들이 많이 떠올라요. 제일 처음은 그 많은 분들이 성공을 외치는 장소, 성공을 바라보는 장소에서 제품 교환을 쳐다보고 있었던, 네.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에서 그 다음 GLIC에서는요, 저 또한 가장 많이 남는 메시지가 그때 당시에 회장님이 하셨던 모두가 이 장소에 왔으나 돌아갈 때 가져가는 건 다를 것이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고 그때 당시에 참 유치하지만 자리 몇 개를 침발라 놓고 온 게 있어요. 다음에 저 자리에 함께 해야지. 저는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도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자리를 만끽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도 너무 설레이는 자리고요. 이번엔 또 몇 자리를 점 찍고 놓고 올지,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유니시티 코리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에 담아오는 그런 멋진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이 두 분과의 지금 인터뷰가 이제 끝나간다는 게 굉장히 네, 서운한데요. 오늘 사장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열정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분의 파이팅 넘치는 인터뷰가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두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도 유니시티 MJ 차세대 리더 특집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니시티 임직원들은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을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